작년에 24년도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률 꼴등.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는 최상위권에 갈 확률도 있다. 분명히 있다. 1월달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 방산주, 화장품 잘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2차전지는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취임하고 나서 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2기가 예를 들어 첨단 생산세액공제 관련된 부분은 안 건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은 2026년부터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IRA를 실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적용이 될 때까지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폐지하는 단계도 최소한 1년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기차는 성장률이 둔화돼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이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욕먹을 수 있겠지만 희망회로 돌린다고 뭐 생각하시면 그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금 연착륙할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너무 이 배터리 얘기만 하면 비난하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말하기도 사실은 싫어요. 그런데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거 자체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확대될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요, 전년 대비 17%까지 떨어졌고요. 올해는 25% 정도 하락할 거로 봐요. 그러면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 미만이 되잖아요. 그럼 보조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휘발유차랑 전기차랑 비슷한 수준이 오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조장해서 전기차 타면 다 불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는 불 안 날까요?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만 조금 더 완화된다면 전기차랑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전기차도 신차가 막 쏟아져요. 올해 25년도에 예상되는 것만, 또 중간중간에 뭐 연기하겠다고 하는 차들이 있겠죠. 대략 20종 생각해 볼게요. 20종의 신차가 나오면 그게 예를 들어 $40,000 초반이나 $40,000 미만이다. 휘발유차랑 가격이 비슷해져요. 근데 유지하는 거 전기차가 훨씬 싸거든요. 휘발유차 유지하는 것보다 전기차 유지하는 게 더 싸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할까요? 그러면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계속 나온다? 그럼 휘발유차 계속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기차에 대한 이 화재에 대한 안정성만 완전히 좀 사라지면. 보급형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많이 팔리겠죠. 그러면 전기차 많이 팔리면 거기에 배터리 들어가는 것들은 점점 정해지죠. 우리나라 거 아니면 일본 거 아니면 중국 거. 그리고 테슬라 모델 Q 이제 나오고, 기아 EV3, EV2가 나오고, GM의 이쿼넉스 말고 이제 볼트 시리즈가 나온다고요. 볼트까지 나오면 아마 테슬라 외에 비테슬라 쪽에서도 저가, 중저가 전기차로 상당히 그 포지셔닝을 늘리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의 공장을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혜를 본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전기차 판매 데이터 12월 달 거는 아직 안 나왔고, 11월 달에 글로벌로 286만 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4% 증가했고요. 순수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 BEV가 25%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건 맞지만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미국이 12% 증가했고요. 중국이 35% 증가했고요. 유럽이 약 한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도 전년 대비 36% 증가했거든요. 98기가와트. 중국이 50% 증가했고, 미국이 24% 증가했고요. 유럽이 7% 증가했습니다. CATL이 37, BYD가 17.8기가와트, LG엔솔이 10.5기가와트인데, LG엔솔이 11월 달에 15% 증가했고, SK온이, 가장 부진했던 SK온이 27% 증가했는데, 삼성 SDI가 2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월별마다 달라요. 월별마다 다른데 3개월 단위 분기별로 확인해보면 삼성 SDI가 됐든
LG 엔솔이 됐든 SK온이 됐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에 전체 지금 평균값 봤더니 전체 미국 시장은 그래도 25%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요. 유럽 시장은 가장 나쁘게 보는 데는 10% 보는 데가 있고 가장 좋게 보는 데는 35%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유럽도 10%랑 35% 평균 내면 대략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서 20% 이상 성장 나온다는 건데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65%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결국 팔고 떠나면 그걸 누군가는 살 텐데 그걸 외국인이나 기관이 살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오늘하고 지난 금요일하고 주가 반등 나오면서 누가 사냐 봤더니 역시나 이제 바닥권이라고 인식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중국에 대한 위협을 얘기하는데 당연히 트럼프 되면 중국이 예를 들어 미국 업체랑 협력 합작해가지고 기술 이전해줄게, 돈도 우리가 대줄게, 대신에 공장만 너네 거 쓰자, 이런 약간 꼼수 부리는 것까지 아예 원천 트럼프이기 때는 차단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자율주행 중국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차까지 다 지금 차단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세액공제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실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는데 내년에 안 팔린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내년 돼봐야지 아는 거죠. 배터리 가격 떨어져서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나오면 선택할 겁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가격 외에 다른 것은 이미 전기차가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자동차를 유지하는 총 운용 비용이 전기차가 더 싸요. 근데 디자인도 매력적인 전기차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휘발유차는 이제 생산 안 돼요. 2030년에서 35년 사이면 완성차들이 조 단위의 벌금을 내면서 휘발유차를 생산 안 할 거예요. 휘발유차 타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럼 휘발유차의 중고차 가격은 계속 똥값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못 파니까. 근데 심지어 유지 비용도 전기차가 더 싸대요.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보조금 자꾸 얘기하는데 보조금 상관없이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차만 생각하는데 아까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보면 ESS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 100%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 SDI나 LG 엔솔이 ESS를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전략적으로 자동차, 전기차를 먼저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CATL이나 BYD의 ESS 시장을 뺏고 있어요. 다시 뺏고 있어요. 그런데 ESS 똑같이 미국에서 중국산 ESS 쓰지 말라고 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트럼프 이기 되면 ESS도 대중국 관세가 더 높아지면 상당 부분 ESS 쪽도 삼성 SDI나 LG 엔솔의 수주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LG 엔솔은 특히나 지금 미국의 베어로보틱스의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했고요. 스페이스X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화되면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계속 그럼 전기차 박살나면 배터리 업체들 다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실제 약간 부진해요. 그럼 ESS가 커버하고 로봇이 커버하고 우주항공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스페이스X가 커버하면 이거 자동차의 실적 떨어지는 걸로 주가가 50% 60% 박살날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의 업황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방 산업인 미국과 유럽, 최소한 미국은 25%, 유럽은 대략 20% 성장을 예상하기 때문에 내년 성장한 것 대비 주가가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배터리 가격 하락하는 부분, 미국이 중국을 더 치밀하게 견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자동차 외의 어플리케이션에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던 리튬 가격도 앞으로 공급업체들이 엄청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업체가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이 더 이상 더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도 차세대 양극재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해요. LFP에 대체할 만한 이제 대체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 배터리 양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2차전지 기업들은 생각보다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 이슈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앞으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전 긍정적인 뉴스가 오히려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제일 중요한 건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고요.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을 소비자가 선택을 해주냐 마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매크로 이슈니 보조금 이슈니 이런 부분은 실제 보조금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축소, 보조금 삭제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26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24년도가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률 꼴등,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해는 최상위권에 갈 확률도 있다. 분명히 있다. 모두가 미국 주식 외칠 때 국내 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1월달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로봇주 급등하고 있고 기존의 주도주들 방산주 심지어 아주 완전히 소외받았던 네이버 같은 회사들도 잘 가고 있고요. 방산외 화장품 잘 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수익 나면 조금 탐욕 부리지 마시고 좀 수익 실현하자. 암만 수익 났는데 그거 안 팔고 내가 현금화 시켜서 그거 내 계좌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가상의 돈 게임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분리하자. 테슬라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좀 그거 분리해서 한국 주식 싼 거 너무 많잖아요. 좀 한국 주식도 좀 사주시고 수익 난 거 분리하자.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자. 내가 이거 들어봤더니 반도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반도체 몰빵하자.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그래도 5개 정도 업종으로 나누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분산하자. 그다음 세 번째, 사기 전에 무조건 얼마치를 어떻게 나눠서 살 거고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손절 기준. 그다음에 야, 워렌 버핏이 1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나는 게 23%인데 내가 워렌 버핏도 아닌데 막 난 연평균 수익률 100%, 뭐 200%낼 거야. 그럼 그분이 너무 자기 희망회로 돌리는 거죠. 행복회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도 적정한 수준의 목표 수익률을 정하자. 그 목표 수익률 정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그 손절 꼭 기준 정하자. 손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내가 그 종목 마이너스 10%든 15%든 끝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이너스 10%, 15%에서 현금을 확보하면요. 그 현금으로 다른 좋은 주식 사면 얼마든지 다른 좋은 주식 30% 수익 나서 15% 마이너스 난 거 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손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손절과 목표 수익률 정하자. 네 번째, 남하고 제발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발 뭐 주식 투자에서 뭐 이 종목 좋다, 이 산업 좋다, 저도 열심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 참고만 하자. 내 원칙과 투자 원칙과 기준 없으면 아예 주식 투자하지 말자. 제발 남 핑계거리 찾고 남 탓하지 말자. 남 탓하고 남 욕하고 그렇게 악성막말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없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강력한 좀 동기부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번에 주식 투자로 뭐 우리 아들,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할 거야. 그런 어떤 동기부여. 나는 요거 해서 내 집 사는데 부채를 좀 갚을 거야. 그런 목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강력한 동기부여 하는 과정 중에 아 이런 기업도 있었네. 이런 산업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네. 와, 이 기업이 이런 사업도 했어? 이 기업이 뭐 글로벌 시장 침투율이 뭐 30%야? 야, 이 기업이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해?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의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 외에도 김지윤의 흔한 주식에도 그런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니까 과정의 즐거움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까 홀수의 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좀 국내 주식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